4월 16일, 내일이면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혹여나 잊히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 등을 통해 세월호 문제를 놓지 않고 있는데요. 기억공간 리본의 기억지기이자 세월호 촛불연대 간사를 맡고 계신 황용훈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기억공간 리본, 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기억공간 리본은 2015년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년 되는 날 공간을 열게 됐고요. 그곳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시 본, 태어나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억이 개인적 의미로 다시금 나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기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걸까요? 제가 사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그해 5월 18일 날 광화문에 갔다가 이제 경찰에 연행이 되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요? 네네. 연행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연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경찰서에서 구류가 됐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공간은 세월호가 도착하기로 했던, 그리고 누군가가 닿지 못했던 제주에 그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주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요.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도 아니시고 네. 그리고 생존자도 아니시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생업을 바꾸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럼? 제가 이 전에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활동가로 있었고요. 그 전에는 광고대행사에 있다가 사실 광고대행사에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등의 상황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그해 아름다운 가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뭐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는 계속 인식이 있었고 좀 밀접한 일을 해오다가 그때 일을 계기로 이제 이 기억공간 리본까지 만들러 제주에 오게 된 거잖아요. 네. 만 4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공간 리본이라는 이름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자원활동가들, 저희는 이제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억지기라고 부르는데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의 시민의 힘이 가장 크죠. 사실 그게 다고, 그리고 그 시민분들이 리본도 만들고, 그리고 그 리본을 만들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이 지금 이 흐름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혹시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선은 뭐 놈일이라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일당직의 밭일들이나 아니면 현재는 이제 우쿨렐레를 이제 학생들과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 생활은 하시고 네. 또 뭐 모이는 펀딩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억 공간을 쭉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양한 뭐 전시와 기억 행사들을 쭉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운영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사실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억 공간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와 있는 공간은 상태. 없는 상태고요. 네. 현재는 없는 상태고 두 번째 공간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당시 이제 기억 공간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식당과 함께 주차장 공간에 함께 썼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어머님이 식당인 줄 알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아이의 눈을 탁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의 눈을 가리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왜 가렸을까요, 어머니께서? 사실 저도 그게 아직 네. 의문이긴 한데 사실 이제 당시는 어떤 형태로든 뭐 진상규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뒤를 쫓아서 가서 이제 어머님 이 공간이 이러이러한 공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네.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잘 몰랐다고 이게 보상이나 배상이 다 끝나고 네. 다 이제 정리된 줄 알았다고 잘 몰랐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고맙다는 오해가 풀리기도 했네요. 그래서 오해가 네. 풀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좀 어느 정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가 좀 변했다라고 체감하시나요? 사실 세월호로 인해서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이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노와 그 생각들이 많이 갔는데 현재 그런데 사실 표면적인 부분만 우리가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을 뿐 아직 제대로 된 사실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들을 그리고 진상규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세월호의 아픔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형이고 피해자 누구도 그 아픔을 완전히 치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처를 치유하고 좀 그 진실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현재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 시민들의 이제 네. 그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함께 꼭 참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양 사고나 해양 참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왜 감추는 자가 누구인가를 저희는 시민들의 눈으로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내일 제주에서 이제 세월호 5주기 기념 행사가 열리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너무 빠른 것 같지만 그 행사 의미와 또 내용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세월호를 마을 곳곳과 지역 곳곳에서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빛나는 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14곳 제주 전역에 사실 기억 추모 공간을 운영을 했고요. 그곳에서 노란 종이배를 시민분들이 만드신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노란 종이배를 내일 탐라문화광장에 한 군데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4시 16분부터 다양한 버스킹과 그리고 유인물과 그리고 서명 그리고 리본 나눔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그곳에서 함께 시민 합창이 이루어지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호가 도착하기로 했던 제주항으로 행진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을 제주에서부터 인양하자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까 마지막 질문 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리본, 기억공간 리본 언제까지 이 활동을 리본지기로서 이어갈 계획이실까요? 저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진상 규명이 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처벌이 되고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나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온한 상태에서 서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진실은 침몰되지 않음을 함께 시민들과 이야기하며 반드시 진실을 인양하겠습니다. 네,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뜻처럼 그 황용운 씨의 값진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